순서를 요청에 의해서 급정정했습니다. SC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디에디터 설명을 먼저 드리고 콘컨피그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콘컨피그 먼저 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부터 설명하고 뭐 순서도 그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선 SC 화면이 작으니까 스크롤이 생기네요. 스테이션 구성 정의고요. 스테이션 컨피그레이터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환경 설정이랑 그러니까 스테이션 구성 정의를 하고 태그 개수 정의, 사용자 관리나 정보 인쇄 정의, 보고서 인쇄 정의, 데이터 저장 기간 정의, 외부 실행 파일 정의하는 부분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고요. 가장 핵심은 스테이션 구성 정의랑 그 스테이션을 가지고 네트워크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가지 OS 간 진단이나 이런 쪽 부분 이런 부분을 위해서 꼭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는 사용법에 대해서 쭉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설정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중에 통합 시스템 구성 방법에 들어가서 이쪽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예제 가지고 어떻게 세팅을 했다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스테이션 구성 정의는 그냥 들으시면 바로 아실 테고요. 네트워크 쪽은 지금 바로 듣고 오케이 하기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요. 나중에 내일 다시 이 부분 예제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우선 순서대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보시면 아까 PM에서 지금까지 전부 강의 통합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데모에서 제가 적용해가지고 적용된 프로젝트를 데모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그 프로젝트는 화면이나 이런 쪽 설명하기는 아무래도 화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좋은데 DB 설명 드릴 때는 너무 많은 DB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우선 간단한 DB 정말로 필요한 DB 간단하게 집어넣은 DB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 보시면 두 번 실행됐네요. 스테이션 구성 정의입니다. 자,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스테이션 기반으로 모든 게 동작을 합니다. 스테이션이라고 하면 PLC나 PC들 심지어는 어떤 부분에서는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프린트기까지 스테이션으로 정의를 많이 합니다. 스테이션으로 정의해서 그쪽 진단을 하고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프린트라고 그러면 네트워크 IP 핑에 의해서 IP 체크해서 그 장비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만이라도 체크해서 장비를 표시한다거나 PLC라 그러면 PLC랑 실제 통신해서 통신이 데이터가 들어오는지에 의해서 진단 표시를 한다거나 PLC 스테이션 레벨에서 각각 태그들을 설정하고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시스템 구성을 보시면 태그 이름 똑같이 아무 때나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태그 이름 집어넣으시고요. 태그 이름으로 동작을 하니까요. 똑같이 태그 이름 스테이션 태그도 똑같이 태그 이름으로 동작을 하고요. PLC01이라는 태그 이름으로 집어넣고 스테이션 번호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해서 못 집어넣도록 되어 있고요. 1번 지금 현재 1번, 2번, 3번, 4번이 PLC 2대 OPC로 통신하는 스테이션 하나, PC 내부적으로 메모리 관리를 하는 VPLC 하나, 그리고 POS 여러 대, PC죠. PC 여러 대를 세팅해서 설정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스테이션 번호, 네트워크 종류를 단일, 2중화, 3중화, 4중화 세팅하게 되어 있고요. 타입을 PLC냐, POS냐, OPC냐, VPLC냐에 따라서 세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통신 주기, 제시도, 이상 체크 부분은 다 일단 통신 주기랑 제시도 부분은 PLC랑 부분이
주로 사용됩니다. 우선 통신 주기라고 하면 PLC로의 통신 요청을 해서 응답이 오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다음 요청이 넘어갑니다. 만약에 응답이 오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그 주기고요. 제시도 횟수라고 하면 제어 시에 그 통신 주기만큼 요청해서 제어를 하겠죠. 5초 동안 응답이 없으면 다시 한번 제어를 하고 또 응답이 없으면 또다시 제어를 해서 총 15초 후에 만약 통신이 안 되면 제어 이상 대화 상자를 띄웁니다. 제어 못했다라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요. 밑에 이상 체크는 약간 그런데 이상 체크 부분은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통신을 못하면 이상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용도입니다. 지금 세팅은 좀 잘못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통신 에러가 나면 거의 이상이 떨어지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 잘못 세팅한 얘가 적어도 한 2배는 돼야 되겠죠. 최소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한 2초로 두고요. 한 이 정도로 세팅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통신하는 PLC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이 수준 더 늘어나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상적인 상태에는 2초 내에 무조건 통신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 2초로 쓰실 수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 좀 더 늘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 2초 내에는 다 들어옵니다. 어떻게 통신 세팅을 하더라도 길어야 3초 이내는 무조건 들어오니까 2, 3초 정도 세팅을 3초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세팅은 그 상황에 따라서 통신 상황을 보시고 나중에 타스크 디버깅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그때 통신 주기를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생했을 때 경보를 표시할 건지 아닌지 세팅을 하게 되고요. 이상일 때 대부분 하겠죠. 경보 반응, 경보분. 상태 변화 시라고 하면 이상이 떨어져도 경보, 복귀가 돼도 경보로 표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대부분 이상으로 세팅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경보가 나온 김에 영역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보 레벨은 디에디터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경보 레벨 정의한 거에 의해서 색상 경보 레벨 9죠. 시스템 경보 9로 해놨으니까 색상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소리는 이 소리로 하고 0번부터 8번까지 웨이브 파일을 집어넣어놨는데요. 여러분들 어디서 예쁜 웨이브 파일 가져오셔가지고 설정하셔도 되고요. 보시면 VI의 사운드 파일에 웨이브 파일 집어넣고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현장에 가보면 세팅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음이 울리게 되고요. 경보 레벨, 경보 영역이라고 하면 스테이션 1번부터 지금 세대밖에 없으니까 1번은 A 프린트기로 내보내고 2번은 B 프린트기로 내보내고 프린트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을 때 A라고 세팅을 하고요. 나중에 경보 인쇄 정의에 보시면 여기에 경보 영역이 있습니다. 전체를 다 인쇄할 건지 A 영역만 인쇄할 건지 이런 식으로 각 포인트별로 다 되니까요.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 이벤트 저장이라고 하면 상태가 바뀔 때마다 스테이션 상태가 바뀔 때마다 이벤트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핑에 의한 체크를 하시면 PLC라도 실제 핑에 의한 체크를 안 하면 PLC와 통신을 해서 그 통신 데이터가 정상일 때 정상적으로 들어올 때 이상 정상을 표시하는데 네트워크 장비라고 하면 핑에 의한 체크를 해놓으시면 그냥 핑만 되면 무조건 정상으로 하는 형태로 합니다. 물론 PLC에다가 핑에 의한 체크는 거의 하지 않고요. 나중에 OS 쪽에서 하게 되겠죠. 똑같이 세팅을 했죠. 여기는 좀 많이 세팅을 했네요. OPC도 스테이션은 그렇게 되고 VPLC로 세팅한 경우고요. VPLC는 이거 이상 체크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본으로 쓰시면 무조건 정상이거든요. 자기 스테이션에서는. 그 다음에 POS.
POS는 PC입니다. PC 정의를 하는데, PC 정의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닉스 시스템, PC 시스템인데 유닉스 시스템이고 DB 서버 같은 경우 유닉스로 많이 하거든요. 가끔씩. 그런 같은 경우에 서로 통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이상 정상을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핑에 의한 체크를 하고 IP 세팅을 해주시면 그 핑에 의해서 서로 체크를 해서 핑만 들어오면 정상으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핑에 의한 체크는 이 부분도 하나의 스레드가 돌아가게 됩니다. 핑마다. 그래서 부하를 조금은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능한 핑에 의한 체크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지만 당연히 시스템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부하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늘어나니까 하나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고 스테이션을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물론 태그는 당연히 1번부터 4번에 세팅이 되겠죠. 그 다음 네트워크 설정할 때는 13번부터 22번 가지고 네트워크 설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수정입니다. 태그 개수정인데 내가 사용하고 싶은 태그의 개수입니다. 스테이션은 6553, 5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스테이션 개수는. 지금 현재 스테이션 번호 22번까지밖에 설정 안 했기 때문에 128 디폴트 값이고요. 각각 태그들 조금밖에 설정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아니라 스테이션 번호 세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태그를 만약 129번으로 세팅을 하시면 129번 초과라고 납니다. 개수 정의에서 128을 좀 더 늘려줘야 되겠죠. 늘려줘서 하시게 되고 DI 태그 각각 태그들 테스트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별로 없는 몇 개 안 되지만 실제로 다른데 그러니까 아까 전북환경통합 같은 경우에는 전체 태그가 7만 태그 가까이 되거든요. 7만 태그 가까이 되는 현장이다 보니까 여기 태그는 당연히 많이 세팅해서 전체 태그를 계획해서 여기서 설정해서 그 태그 내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 사용자 관리입니다. 사용자 관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모든 기능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사용했죠. 그 사용해서 사용자 관리라고 하면 추가를 하면 사용자 이름을 간단히 제가 QQQ로 하겠습니다. 하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용을 하실 때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사용자 관리를 한번 하시고 나면 제약이 생기게 되는데 로그아웃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하기 전까지 만약 제어를 이렇게 하면 제어를 하게 되면 사용자 아이디랑 권한이 필요한 데서 사용자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묻게 됩니다. 입력을 하면 제어가 되고 소리를 막 이것저것 집어넣어 놔가지고 한 번 하면 로그아웃 하기 전까지는 지금 제어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제어가 되고요. 보시면 로그인 유지 시간이 있죠. 키보드 마우스 하나도 손 안 대고 있으면 5분 후에 자동 로그아웃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거 체크 빼면 계속 로그인 되고요. 일반적으로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제어 다 했으면 로그아웃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용자 아이디랑 패스워드 쓰는 부분이야 여러분들 보시면 될 테고요. 프로그램 종료 권한은 스타트 POS를 종료를 못합니다. 빼시면 볼까요? 로그아웃 권한 따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로그아웃에 프로그램 종료 권한 지금 빠져있죠.
로그아웃을 했기 때문에 종료해 보겠습니다. 바로 아무리 묻죠. 종료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종료 권한 없다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정보 삭제 권한, 정보 삭제는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인지까지밖에 안 되고요. 정보 쪽 삭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특수한 세팅을 했을 경우 그 정보 삭제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 부분 세팅은 굳이 정보 삭제할 일이 없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화면 전환 권한을 빼시면 거의 아무 짓도 못합니다. 디폴트 값이 보시면 화면 전환 권한, 로그아웃 권한은 화면 전환 권한을 집어넣었죠. 어떤 창도 안 열립니다. 여기에 있는 창이나 화면 전환, 뷰에서 딱 보이는 지금 현재 화면밖에 못 보고 어떤 화면도 전환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부분은 거의 체크해서 쓰실까요? 사용자 관리 권한은 여기에 사용자 관리로 들어오느냐. 네, 제가 추가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W를 하나 해볼까요? 그래서 사용자 관리 권한을 빼면 저장하고요.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아웃 아까 했나요? 사용자 관리 W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관리 권한 없죠. 다시 로그아웃을 이런 경우에 해야 되고요. 해서 사용자 관리로 들어오면 Q로 등록하면 사용자 관리가 되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삭제될까요? 이거 삭제해버리면 나중에 W 사용자는 사용자 관리 권한도 없으면서 사용자가 있으니까 W부터 지우고 Q를 지우면 다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초기처럼 어떤 권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Q 권한을 가지고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편집 권한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이 안 됩니다. 권한 빠지면. 그 다음에 과거 데이터 편집 권한은 뭐냐 하면 RDB일 경우에 저희가 DB를 RDB로 사용할 경우에 과거 데이터를 마음대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 데이터를 마음대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실제 보고서 데이터가 왜냐하면 이중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가 있고요. 수정한 데이터가 있고요. 그러면 엑셀 같은 데서 수정하는 메뉴를 설정하게 되면 그 RDB 자체가 수정 데이터가 자체가 변해서 보고서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수정을 할 수 있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분이고 디폴트 값은 안 하도록 되어 있고요. 데이터 전송 권한은 QoSM에서 원격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DB 편집한 내용이나 그래픽 편집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원격으로 전송할 수 있는데 그 전송을 할 건지 말 건지 부분이고요. 제어 조건 설정 권한은 DLE에서 이 제어 조건 정의 부분은 따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격에 제어를 내릴 건지 말 건지의 부분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자세한 거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자 관리 권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 풀어버리면 얼마든지 제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어를 막는 설정인데 사용 체크하고 저장하고 제어를 하면 제어가 됩니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제어 권한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권한이 높은 권한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이요. 숫자를 32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태그가 다 제어됩니다. 태그 설정을 하실 때 나중에 보시겠지만 제어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제어 권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4번으로 되어 있죠. 4번으로 되어 있는 제어 권한은 제어 권한이 4번 이하면 4번 말고 3번, 2번, 1번으로 제어된 사용자는 제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래서 사용자별로 이 제어 권한은 태그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 태그 그 제어 권한을 다르게 설정해서 사용자별로 어떤 태그는 제어하고 어떤 태그는 제어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이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사용하는 현장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제어 권한도
그런 형태로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로그아웃 권한은 나는 로그아웃을 해도 프로그램 종료는 하게 해주고 싶어요. 정보 삭제 권한? 그거는 안 되겠죠. 대부분 이 이상은 안 합니다. 운전 제어 권한 당연히 안 줄 테고요. 프로그램 종료 권한 정도 주는, 나머지는 거의 주면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세팅을 하면, 저장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 로그인을 하시면, 종료하면 귀찮으니까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그오프를 해도 종료가 됩니다. 좀 전에 그 세팅에 의해서. 그 정도로 사용자 관리 권한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 인쇄 정의. 추가를 하면, 프린트 드라이브 가지고 대부분 세팅을 하게 될 거고요. 프린트 드라이브 세팅을 하시면, 프린트 드라이브 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자동으로 접시 인쇄하시면, 여러분들 실제로 도트 프린트를 설치하시면 바로 인쇄가 될 거고요. 물론 도트 프린트 드라이브로 세팅을 하셔야 될 거고, 여기에 페이지 인쇄, 설정 개수 인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레이즈 프린트나 잉크젯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한 줄씩 인쇄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요 즉시 인쇄, 레이즈 프린터로 정보 인쇄를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요즘은 도트 프린트가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레이즈 프린트에 적당한 페이지 개수로 맞춰서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그 페이지에 찰 때까지 정보를 모읍니다. 모아서 한 페이지가 차면 프린트기로 내보내는 형태로 가끔 사용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정보가 발생할 때마다 한 번씩 인쇄하는 게 실제 정보 프린트기의 목적이고요. 그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는 도트 프린트를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도저히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경우에 또 페이지 인쇄, 개수 인쇄, 설정 개수는 페이지 맞춰서 자기가 계산해서 세야 되는데 거의 사용하실 일 없으실 것 같고요. 페이지 인쇄를 쓰시면 될 거고요. 통신 포트는 도트 프린트를 그냥 시리얼 포트로 연결해가지고, 시리얼도 드라이브로 세팅할 수 있으면 드라이브로 대부분 세팅해서 쓰는데, 직접 통신 포트로 세팅해서 사용하시고자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해도 됩니다. 도트 프린터 같은 경우는 패러렐도,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ST1, 2 있거든요. 패러렐도 같이 세팅이 되니까 통신 포트, 근데 대부분 요즘 프린트 드라이브 세팅해가지고 다 드라이브가 나오기 때문에 프린트 드라이브 세팅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 영역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겁니다. 항상 인쇄, 데이터 서버만 인쇄, 기준 스테이션만 인쇄가 있습니다. 데이터 서버, 기준 스테이션 때문에 살짝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데이터 서버는 여기에서 실제 데이터 서버를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합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 서버 스테이션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여러 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서버 같은 경우에 여러 대 설정해서 2중화, 3중화, 4중화 세팅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설정된 순서대로 13번이 살아있으면 13번으로 인쇄를 내보내고요. 14번이 살아있으면 14번으로 인쇄를 내보냅니다. 이 말은 약간 다릅니다. 데이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설치도 되고요. 사실은 나중에 먼저 실행된 게 서버입니다. 서버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13번이 서버로 동작하고 있을 때 13번으로 인쇄를 내보내고요. 13번에서 14번으로 서버로 동작할 경우에 내보냅니다. 요거 이중화 설치, 지금 당장은 13번, 14번 이중화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중화로 설정되어 있는 모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 스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서버 스테이션에서 PLC들이 물려서
PLC랑 이 서브 스테이션에서 통신을 하고 나머지는 데이터를 보내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PLC가 붙는 서브 스테이션을 정의하면 여기에다가 무조건 정보 인쇄 정의에 항상 인쇄가 그러니까 데이터 서버 인쇄만 정의만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데이터 서버 즉 요 PC, PLC랑 통신하는 서버 스테이션에만 정보 프린트를 붙여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 현장을 가보면 이 서버 스테이션은 뒤에 렉으로 뒤쪽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기는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 OS에서 그 정보 프린트를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 프린트 같은 경우에 시리얼이 아닌 경우에 이중화가 가능하겠죠. 네트워크로 하는 경우에 이중화를 할 때 상위 이 세대에서 각각 기준 스테이션이라는 걸 줘서 그 기준 스테이션만 인쇄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4번, 13번 하나 더 추가해서 20번, 21번, 22번 순으로 설정을 더 많이 하겠네요. 기준 스테이션에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20번, 21번,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이거는 우선순위가 무조건 앞에 있습니다. 20번, 21번, 22번 살아있으면 20번에서 인쇄를 하고요. 20번이 죽었으면 21번에서 인쇄하고요. 21번도 죽었으면 21번에서 인쇄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정보 인쇄 정의 포함되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정의도 인쇄 가능 세팅하면 보고서는 엑셀에 세팅된 프린트 드라이브로 인쇄가 되고요. 여기에도 똑같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런 형태로 여러 개 세팅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여드린다고 하면 아까 설명을 했는데 PM에서 항상 저장, 데이터 서버만 저장, 기준 스테이션만 저장 웬만한 것들은 다 2중화, 3중화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저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 저장기간은 저장기간, 과거 데이터, 과거 경향도 보고서 데이터, 정보 데이터를 얼마 동안 보관할 건지를 설정하도록 하는 화면입니다. 그 다음 실행 파일 정의는 여러분들 추가된 기능이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외부 실행 파일들 있죠. 외부 실행 파일을 스타트 POS가 동작할 때 같이 실행을 해주고요. 스타트 POS가 종료될 때 같이 종료되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외부 실행 파일 형태로 동작을 하는 게 약품주의 제어에 해당하는 ICS 데몬 저희 타스크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PS 통신을 하는 GPS.exe 그 다음에 UMS였나요? UMS 엔진,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랑 음성 정보 정의, 전송, 팩스 정의, 뭐 이메일 전송 이런 부분을 하는 UMS 엔진 이런 타스크들은 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요 경우에 실행 파일 정의하고요. 타이틀을 실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UMS 쪽이니까 바로 종료될지도 모르겠네요. 세팅 안 돼 있어서. UMS 엔진을 실행하면 이런 형태로 실행이 됩니다. 타이틀을 보시면 C에 VI에 B에 UMS 엔진 .exe 이렇게 콘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똑같은 타이틀을 복사해서 콘솔 프로그램일 때는 똑같이 실행하시면 요걸 다른 이름으로 하시면 종료될 때 같이 종료 안 됩니다.
실행될 때는 이 이름으로 실행을 하고요. 종료될 때는 이 이름으로 타이틀을 찾아서 종료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심김할 수도 있고요. 최소화해서 일단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을 하면 스타트 POS가 실행이 되고 UMS 엔진이 아까 종료 안 했네요. UMS 엔진이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종료를 하면 UMS 엔진은 같이 종료가 되겠죠. 아까 최종 세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숨겨서 실행하겠죠. 콘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숨겨서 실행했다가 디버깅 할 때만 보이게 해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세팅을 대부분 하겠죠. 그래서 UMS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팅해서 UMS 매니저라는 데서 전송 설정 쭉 세팅을 해주시면 그 세팅된 정보에 따라서 UMS로 다 전송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 교육은 다음에 WDIS 교육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 정의인데요. 오늘 거의 SC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네요. 네트워크 정의고, 서버 스테이션 정의, 상위 스테이션 정의, 하위 스테이션 정의, 기준 스테이션 정의. 기준 스테이션 정의는 이미 설명이 됐고요. 요 세 가지 정의가지고 네트워크 정의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경로 정의랑 결제 조건 정의는 조금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서버 스테이션 정의. 이건 도움말 한번 볼까요? 도움말. 아까 설치 프로그램 설치하면서 도움말도 오퍼 써버렸나 보네요. 도움말, 여기 도움말 누르면 다 되는데 예전 도움말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안 뜨는 거고요. 아까 설치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도움말까지 설치가 됐나 봅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러면 요 그림에서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그림을 그려놨죠. 네트워크. 보시면 13, 14를 요 두 대의 스테이션이고요. 20번, 21번, 22번이 요 세 대의 스테이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에서 통신을 해서 PLC로부터 데이터 통신을 해서 이 스테이션이 받으면 나머지는 PLC랑 직접 통신하지 않고 바로 이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버는 13번, 14번 세팅을 하겠죠. 나머지 디폴트로 다 세팅합니다. 설명 드리는 부분은 예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3번, 14번이죠. 서버끼리 정의할 때 13번, 14번을 설정합니다. 서버 정의를 자기 스테이션에서 13번에 이 서버 정의를 할 테고요. 13번, 14번 우선순위를 가지고 또 여기에 또 14번도 세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약간 있는 거는 순서에 의해서 만약 두 개가 똑같이 동작으로 했습니다. 똑같이 한꺼번에 실행을 따닥 해가지고 똑같이 실행이 됐고 똑같이 동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13번한테 우선이 있다 뿐이지 나머지 우선권은 서버 정의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스테이션에 똑같이 13번 PC에도 서버 스테이션을 13번, 14번으로 설정하고요. 14번 PC에도 13번, 14번으로 스테이션 설정을 하신 후에 IP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해서 IP 설정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20번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IP는 100.0.1. 스테이션 번호로 대부분 설정됩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 가능하면 스테이션을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IP를 세팅하실 때. 지금 제가 IP 설정하는 부분은 13번, 14번 좀 다르게 설정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나머지 설정 값은 차츰 설명을 드리고요. 서버에서 이렇게 설정한다라는 부분. 데이터를 보내는데 전체 스테이션을 보내면
전체 스테이션 데이터가 옮겨간다, 전송이 된다는 부분. 만약에 여러분들 서버 스테이션에서 추가하셔서 1번, 2번을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보시다시피 제외 스테이션입니다. 전체를 체크해 놓으면 제외 스테이션입니다. 1번, 2번 제외를 해버리면 이 세팅도 가끔은 쓰십니다. 왜 쓰냐 하면 밑에 장비가 시리얼 장비일 때, 시리얼 장비인데 뭐 터미널 서버 같은 거 하나 중간에 끼워가지고 네트워크로 연결했는데 사실은 시리얼 장비로 붙어 있을 경우에 네트워크, 그러니까 랜 시리얼 컨버터를 써가지고 연결했을 경우에 한 대밖에 통신을 못 하거든요. 이 스테이션이 통신을 하면 이 스테이션은 연결을 해봤자 통신 에러가 납니다. 그러면 아까 설정한 부분으로 전체를 다 전송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둘 다 통신을 하고 싶으면 네트워크 장비인데 둘 다 통신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개별적으로 통신을 해가지고 자기가 서버일 때만 네트워크로 보내고 싶을 때는 이런 형태의 세팅을 하게 되겠죠. 1번, 2번은 제외하고 1번, 2번 PLC는 무조건 통신을 한다라는 뜻이죠. 통신을 하고 서버끼리는 안 주게 되는 거죠, 서로. 그런 형태로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놔둘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전체를 빼시고 추가를 하셔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근데 이렇게는 잘 세팅 안 합니다. 아까랑 똑같은 세팅입니다. 전체에서 1, 2번을 빼느냐 아니면 1, 2번을 제외한 전체를 등록하느냐의 차이인데, 요 세팅에 의해서 바꿔서 세팅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대화 상자는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니까 이제부터 쉽게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얘네들을 서버 스테이션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두 대 사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번, 21번, 22번이죠. 요 두 사이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 얘가 서버고 얘가 클라이언트죠. 데이터를 준다는 개념에서 서버가 될 테고 클라이언트죠. 근데 아까 서버 설정을 사용해버렸죠. 그래서 명칭을 어쩔 수 없이 상위 스테이션, 하위 스테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죠. 상위 스테이션 정의는 서버 입장에서 자기 위에 있는 스테이션, 데이터를 제공해줄 스테이션을 정의하는 거고요. 하위 스테이션은 요 PC들한테 세팅하는 세팅으로 하위에서 데이터를 받는. IP는 13번이면 13번 IP를 쓰면 되고요. 14번이면 14번 IP를 쓰면 됩니다. 상위 스테이션 먼저 서버에서 정의하겠죠. 서버에는 결국에는 서버 스테이션 정의랑 상위 스테이션 정의 두 가지를 세팅해야 됩니다. 상위 스테이션 정의를 보시면 정의되어 있죠. 정의를 보시면 20번, 21번, 22번을 전송을 하는데 나머지 다 디폴트 값으로 씁니다. 거기에 IP를 맞춰주시면 되죠. 이거 세팅에 의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 보내도록 세팅을 한 겁니다. 그 다음 하이 스테이션. 하이 스테이션도 제가 예제로 만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의되어 있죠. 정의되어 있는데 각 스테이션에 20번, 21번, 22번 스테이션에 세팅하는 것으로 13번, 14번 IP로 하이 스테이션이다. 이쪽에서 데이터를 다 받아와야 된다. 라는 세팅을 해준 겁니다. 그런 형태로만 세팅을 해주시면 뭐가 되느냐 하면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편집기 있죠. 그래서 나중에 태그 정의를 하시게 될 겁니다. 추가를 하든 뭘 하든 저장을 하는 순간에 좀 전 그 세팅만 해주시면 여기 전체에 동기화가 됩니다. 디지털 태그 저장을 하면 여기서 저장을 해도 다 전송이 되고요. 전송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버로 보내고 이 서버가 다시 전체에 다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장을 해도 그렇고 서버에서 저장을 해도 그렇고 대기 중인 서버에서 저장을 해도 서버로 보내서 전송을 하게 되겠죠. 서버에서 저장을 하시면 바로 전송을 하게 될 테고요. 동작 중인 서버에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만약 안 하시고 싶으시다면 세팅을 잠깐만 보여드리면 여기에 사용 안 함. PDB라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태그 정의에 있는 모든 태그들, 공통 정의에서 정의하는 모든 정보들이 PDB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해놓으면 전체 데이터가 디폴트 값이 전체입니다. 되고요. 과거 데이터가 원격에서 전송하는 게 디폴트입니다. 원격에서 전송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이냐 하면 또 닫아야 되나요? 지금 화면이 너무 작아가지고 왔다 갔다 좀 해야 돼요. 원격에서 전송을 하면 실제 과거 경향전화 보고서는 이 두 대에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MI에서 딱 조회할 그 당시에 원격에서 받아와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능이고요. 동기화라고 하면 각각 다 저장을 하면서 일정 주기마다 동기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 누산 데이터는 체크를 하시면 여기에서 누산 태그가 다 이루어지고요. 전송을 다 해주는 형태고요. 일반적으로 누산 태그는 거의 체크해서 쓰고요. 경보 데이터도 여기에서 경보 처리를 다 합니다. 나머지는 처리된 경보만 받도록 되어 있고요. 시간은 체크를 하면 시간 동기화 하도록 프로토콜 전송도 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지금 사실은 지금 사용을 뺐죠. 빼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테스트 하려고 서버 정의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PDB 전체가 동기화가 된다고 했죠. 동기화가 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PC가 죽어 있는 동안 DB 막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PC가 살 때 당연히 원격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겠죠. 초기에 쭉쭉 하고 원격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서버 이중화를 해놓으시면 원격 서버에서 먼저 이 서버가 죽어 있다고 하면 이 서버에 나머지가 저장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되는 서버에서는 이 서버에서 다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전체 데이터를. 그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로컬에서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용을 빼놓고 좀 잠깐 테스트를 한 것 뿐이고요. 현장에서는 무조건 하셨으면 사용 체크를 하시겠죠.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되게 여러 가지 세팅이 있는데 일반적인 세팅은 추가로 스테이션 정의하고 각 스테이션 IP만 설정을 해주면 네트워크 정의는 일반적인 세팅은 다 됩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랑 네트워크 정의 ADSL 넘어갈 때 그런 부분의 주의점이랑 해서 예제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네트워크 정의 세 가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게 이 네트워크 구성이 그냥 다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데이터 전송 경로 정의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를 더 거칠 때 원격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라우팅 테이블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크게 많이 사용할 상황이, 그러니까 ADSL을 포함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하실 때 원격에서 하위단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필요가 있을 때만 세팅을 하는 경우거든요.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절체 조건 정의도 서버 간 절체 조건인데 서버를 끄면은, 그러니까 저희 스타트 POS 정의를 종료하면 절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니면 PC 끄거나 하면 절체를 하게 돼 있고요. 밑에 PLC 상태에 따라서는 절체를 기본적으로는 안 합니다. 근데 중요 PLC 같은 경우에 밑에 통신을 못할 경우에 절체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 경우라면 여기에서 어느 스테이션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전체가 이상이 떨어지면 절체를 하는 그런 형태로, 체크한 스테이션이 이상이 떨어지면 절체를 하는 형태의 내용이고요. 여기는 태그 값인데 태그 값이 사실은 OPC 통신 같은 경우에 시스템 상태를 ADPLC 같은 경우에 시스템 상태를 태그 값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태그 값이 이상일 때 절체를 하는 형태고요. 여기에 전체일 수도 있고 그 중에 뭐 4대만 이상이 있으면 절체를 해라. 근데 이 경우에도 가능하면 설정하지 말아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양쪽 다 3개만 이상이 있다고 하면 개수는 4개 이상, 3개 이상이, 전체 4개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 4개 이상이면 절체를 하라고 했다면 둘 다 양쪽 다 이상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PLC를 꺼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계속 절체를 하면서 동작에 약간 무리가 가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기능도 크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꼭 써야 되는 현장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SC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어저께 설명드린 것 중에 서버 스테이션 정의, 상위 스테이션 정의, 하위 스테이션 정의 이 3가지가 있었죠. 이 3가지가 사실은 여러분들 기계장치, 그러니까 PLC들 인터페이스에서 붙이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제가 간단히 세팅하도록 많이 노력을 드렸고요. 어제 한 내용 중에 각 PC에 어떻게 뭐 세팅하는지부터 한번 다시 짚고 복습하는 의미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2개 스테이션에서는 뭐를 지정해야 될까요? 서버랑 상위 스테이션 2가지 세팅을 해야겠죠. 요 세대의 PC에는 하위만 세팅합니다. 기준은 필요에 따라서 설정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요. 이 3가지 내용에서 봤을 때는 하위 스테이션만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에 PC가 한 대가 더 있어요. 상위에서. 그러면 이 PC는 받아서 다시 보내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까요? 위에 PC는 당연히 하위 스테이션을 하나, 둘, 세 대로 세팅해야 되겠죠? 3중화를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한 대만 연결을 해서 한 대만 연결하고 이 PC량만 연결을 하면 당연히 하위 스테이션 한 대만 하게 될 테고, 그렇게 하면 이 PC가 다운되면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안 되기 때문에 세대를 만약 3중화를 해서 한 대의 PC에 다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밑에서 받아오기 위해서 하위 스테이션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요 세대의 관계를 엮기 위해서 서버 스테이션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위에 있는 PC 한 대로 보내기 위해서 상위 스테이션이 필요하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는 경우에는 3개 다 필요한 상태가 될 테고요. 제일 위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하위 스테이션만 세팅을 하면 될 테고요. 몇 단계든 상관없이 다 구성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 거고요. 이제 데이터 전송 경로 정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송 경로 정의는 도움말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도움말은 여러분들 어느 프로그램 어디서든 도움말을 누르시거나 F1을 누르시면 그 대화 상자를 띄운 상황에서 누르시면 그 대화 상자에 해당하는 도움말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움말 같은 경우에 매뉴얼 전체 내용, 매뉴얼 제작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HTML로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정리된 내용은 어디에? 이 소개에 보면요. 전체 내용이 올라와 있죠. 들어가 보면 좀 전에 SC의 기능별 도움말을 볼까요? 여기에 데이터 전송 경로 정의로 들어갔죠. 지금 보이는 모양이랑 도움말에 보이는 모양이랑 매뉴얼 여러분들 뒤져보면 아시겠지만 매뉴얼 모양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소개에 있는 내용 아니면 도움말 아니면 매뉴얼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현장에서는 당연히 매뉴얼을 도움말을 보시는 게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도움말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데이터 전송 경로 정의는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필요한가의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통합센터랑 단위처리장의 예를 들었고요. 전송경로정이 필요 스테이션은 이 두 스테이션입니다. 왜 어떤 경우로 필요하냐 하면, 만약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스테이션 번호 120번에서 21번으로 전송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송을 하는데 이쪽으로 전송을 해서 이쪽으로 보내서 이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전송 경로가 있어야만 전송이 되는 경우가 한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상위로 올라가는데 2단계 이상 올라가는 경우라면 전송 경로 정의를 설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보면 21번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내려오는 경우는 2단계든 3단계든 상관없이 내려올 수 있고요. 역으로 올라갈 때만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전송 경로 정의가 필요합니다. 120번에 전송하거나 121번에 전송하거나 122번에서 전송하거나 113번에서 전송하거나 상관없이 지금 어차피 120번에서 전송을 하게 되면 113번으로 와서 14번으로 가서 21번으로 전송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는 113번에서 이렇게 가는 2단계 올라가는 게 경로 정의를 안 하면 찾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부분 2단계 이상 올라갈 때는 경로 정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전송 경로 정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번, 21번, 22번이 2단계 이상 되는 거죠. 그러면 2단계 부분은 2단계일 때 가운데 중간에 있는 PC에다가 전송하라라는 세팅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21번, 20번, 21번, 22번에 보내기 위해서 데이터는 13번 내지 14번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경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3단계라고 하면 위에 다시 PC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정의하는 세팅은 좀 전에 말씀드린 세팅만 하면 되고요. 다시 2단계 차이 나는 이 PC에다가 올라가는 경로를 위에 있는 PC에 보내려면 이 PC로 보내야 된다라는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하고요. 세팅을 보시면 지금은 도움말들 보는 법을 보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데이터 전송 경로정의, 대화상자, 전송 스테이션, 목적지 스테이션.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13번, 14번이 들어갑니다. 목적지 스테이션은 20번, 21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3번, 14번, 20, 21, 22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형태가 될 테고요. 하나 더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하위단으로 내려올 때 진단 정보는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자기 상위에 한 단계로 연결된 진단 정보만 전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요거 밑에 PC들이 더 있어서 요 밑에서 데이터를 다시 올려주는 3단계 전송 데이터라고 하면 요 밑에 PC에서 진단 정보 못 받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요 스테이션 데이터들은 진단 정보를 못 받겠죠. 왜냐하면 3단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요 PC가 진단 정보를 보내는데 하위단으로 자기 한 단계 위에 있는 PC 요거까지는 진단 정보를 자동으로 보내게 되어 있고요. 상위 그 이상 있는 것들은 진단 정보를 못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라우팅 테이블을 넣어 놓으면 라우팅 테이블에 요 상위 스테이션도 같이 정의되죠. 전송 경로 정의에. 요 정의함에 의해서 요 스테이션도 하위로 진단 정보를 보내도록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 설정을 하겠죠. 데이터 전송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는 아직 모르십니다.
나중에 POSM 설명드릴 때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진단 정보를 사익단으로 보내기 위해서 세팅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니까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될 거는 두 단계 이상 넘어가는 부분에서 세팅을 한다는 거. 매뉴얼 보시면 이게 답니다. 여러분이. 물론 세팅도 그게 다겠죠. 저 지금 말씀드린 세팅이 다겠죠. 전송경 요정이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 다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보기 편하게 이렇게 최대한 만들어 놨으니까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보시다가 이상한 부분이나 이 부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점점점 다듬어져서 누구나 보고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되겠죠. 지금 저희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넘었고 사실은 매뉴얼 초안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매뉴얼만 보고 전체를 이해를 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는 약간의 퀘스천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매뉴얼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고쳐달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써서 주시기 힘드시다면 아이디어라도 이렇게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많이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면 많이 괜찮아질 수 있는 매뉴얼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SC 설명은